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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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하잖아. 움직일 때마다 막 여기저기가 아프고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고. 간헐적 단식을 하잖아요. 공복 시간이 길잖아요. 그러면 세포가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빵 사멸되는 요게 굉장히 정상적인 속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. 우리 몸은 그런 것 같아. 쉬는 시간을 줘야 돼. 이게 쉬고 나야 몸이 리셋되는 그런 과정. 그래서 그거를 그냥 표현한 게 대표적으로 간헐적 단식이 아닐까. 세포의 정상적인 셀 사이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머리카락, 피부, 뭐 간, 뼈, 이게 조직마다 정상적인 그 사이클이 있어요. 이 사이클이 뭐냐면 하나의 세포가 새로 생기면 얘가 이렇게 점점 자라고 자기 기능을 막 하면서 이 세포가 죽어서 없어져요.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간헐적 단식을 하잖아요. 공복 시간이 길잖아요. 그러면 바로 이 에이파토시스라는 셀 사이클이 세포가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빵 사멸되는 요게 굉장히 정상적인 속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뭐 사실 한 끼 굶어서 내 몸속의 세포들이 조금 더 건강해지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죠. 우리 몸의 간 같은 경우는 보통 40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. 그러면 40일이 지나면 지금 있는 간세포는 없는 거예요.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간세포가 난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어. 사멸되지 않고 계속 존재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자기 기능은 못하는데 그냥 존재만 하는 이 늙은 세포는 가만히만 있지 막 물질을 막 내뿜어. 이런 물질들이 바로 사이토카인이나 인터류킨 6 뭐 이런 염증 물질로 알려진 애들이에요. 이런 애들이 막 나오면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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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하잖아. 움직일 때마다 막 여기저기가 아프고 뭐 이렇게 진단명 코드, 상병 코드는 없는데 본인은 너무 아파.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고. 이게 바로 염증 물질 때문이에요. 그러면 이제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. 이 염증 물질, 호산구나 뭐 CRP 이런 염증 물질 수치가 엄청 높아요. 이게 바로 노인성 염증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노인성 염증이 있으면 이분은 그냥 아파. 그냥 아프신 거예요, 몸이.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이 셀 사이클이 정상화되는,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런 것 같아.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쉬는 시간을 줘야 돼. 항상. 몸이든 마음이든 머리든 이게 쉬고 나야 몸이 좀 다시 이렇게 리셋되는 그런 과정. 그래서 그거를 그냥 표현한 게 대표적으로 간헐적 단식이 아닐까.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.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쉬게 해주는 거잖아. 우리 위장기관이. 그리고 나서 그때 모든 위장기관은 뭐든지 들어오기만 해. 다 흡수할 거야. 막 이 상태로 있거든. 그때 탄수화물 쫙 먹고 오케이 이러고 막 다 지방이 되는 거지. 그때 딱 처음 들어가는 게 만약에 불포화 지방산이다. 올리브 오일, 뭐 들기름 이런 거면 여러분들의 지방을 번아웃 시킬 때 조금 더 유리하겠죠. 그래서 공복에 올리브 오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. 간헐적 단식이 살이 더 잘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에요.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음식물의 영양분, 즉 글루코스라는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해주는 운반체죠. 그 인슐린은 음식을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분비돼요. 그러면 내가 조금씩 자주 5번을 먹었어.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해서 2번 정도의 식사를 했다. 이 사이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 사람은 2번 인슐린이 나온 거고 이 사람은 5번의 인슐린이 나온 거죠. 인슐린이 체내에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 인슐린은 자기의 첫 번째 기능 대신에 두 번째 기능을 더 많이 해요. 그게 바로 지방으로의 전환이에요. 그래서 모든 칼로리를 지방으로 전환해서 소모하지 않고 지방으로 저축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누구나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. 간헐적 단식으로 살을 빠지고 체지방을 감량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적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복 시간이 지난 그 첫 번째 식사 때 메뉴가 제일 중요하다. 라면, 나 어제부터 나 땡기는 거 오늘 내가 꾹꾹 참았다가 점심 때 막 편의점 가서 허겁지겁 라면 12시 막 이래가지고 간헐적 단식 딱 끝나자마자 막 라면 딱 먹잖아.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그 모든 탄수화물이 그대로 간으로 직행하면서 콜레스테롤이 쫙 높아지고 혈당 스파이크 쫙 올라갑니다. 김밥, 라면 이런 거 먹으면 쫙쫙 올라가요. 그래서 일단은 공복이 끝나고 나서 첫 식사는 뭘로 해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냐? 바로 단백질 또는 채소의 섬유질, 미네랄 이런 종류의 식사를 하셔야 내가 원하는 체지방도 감량하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고 혈당도 떨어뜨리고
이러면서 내장지방, 복부지방, 피하지방이 다 감량될 수 있어요. 간헐적 단식이 이로운 점은 공복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거든요. 공복 시간이 길어서 내 간에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 또 칼로리 연료로 사용되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지방이 내가 쓰는 칼로리로 만들어지는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죠. 아니면 하루에 이제 굳이 간헐적 단식 하실 필요 없이 하루 3끼를 드시되 3끼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메뉴를 설정해서 드시면 돼요. 특히 이제 아침 식사가 우리가 막 탄수화물이 아주 풍부한 음식들이잖아요. 토스트, 뭐 잼, 뭐 빵류, 그리고 뭐 스프, 과일 주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. 밥을 한식으로 밥을 드신다 하더라도 너무 짜지 않은 된장국에 잡곡밥에 나물과 뭐 계란 프라이 이런 정도는 오히려 건강할 수 있어요. 제가 아침 식사로 주로 이제 먹는 건 삶은 계란 2개. 그거랑 뭐 어쩔 땐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는데 이제 그릭 요거트죠. 당분을 뺀 요거트에다가 호두, 그다음에 아몬드, 블루베리 같이 넣어서 먹고. 근데 요즘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한 끼를 저는 밥 안 먹어요. 그냥 과일만 먹어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. 과일은 과당이라는 프룩토즈라는 또 포도당과 다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얘는 바로 간으로 직행해서 여기에서 LDL 수치를 엄청 높여줍니다. 신기하죠? 나는 신선한 과일을 먹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된다고? 맞습니다. 그래서 공복에 과일 먹는 거 좋지 않죠.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과일 주스 드시는 거 그거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. 이제 아침에 공복에 과일 주스는 안 된다. 다시 말해서 공복 후 첫 식사는 반드시 단백질이나 야채 위주의 식사가 되어야 한다. 그리고 탄수화물을 드시더라도 단백질과 야채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췌장에서 충분히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탄수화물 섭취가 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 세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좋은 식사 패턴은 없어요. 자기한테 맞는 식사 패턴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나한테 어떤 병이 있는지, 내가 지금 어떤 몸 상태인지, 컨디션인지, 나는 근육량이 적고 지방이 많은지, 아니면은 지방이 적고 근육질인지, 내 연령대는 어디에 있는지,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식사 패턴이나 메뉴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주관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방법이에요. 누구에게나 좋은 건 없고 누구에게나 나쁜 것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큰 지병이 없는 40, 50대 라면 호르몬이 언밸런스가 시작되고 쓸데없이 내가 원치 않는 뱃살이 들고 고지혈증, 당뇨, 고혈압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이런 것들이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, 간헐적 단식 또 공복 후 첫 식사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적용하시면 삶의 질을 조금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.